안녕하세요. 누미의 눈탱이 밤탱이입니다. 네. 눈탱이님. 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요? 머리요? 혹시 자대고 잘랐어요? 제가 미용실 가기 전에 이렇게 사인펜 긋고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 맞춰달라고. 오늘은 어떤 작가 준비하셨죠? 오늘은 현대 미술,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데 매회 영향력이 제일 컸던 사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레알. 진짜 커? 레알? 레알 커서 마르셀 디샹을 준비했어요. 네. 이름부터 너무 큰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재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그러니까 19년 초에 굉장히 크게 전시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8년 말부터 19년 초까지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디샹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공사가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임대했구나. 월드 투어를 다녔어요. 이렇게 뭐 일본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전시를 하고. 서울 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복궁 옆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MMC인가? 맞아요. 맞죠. 네. 어쨌든 이 마르셀 디샹이 굉장히 미술계에서, 그냥 예술계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시작할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사람의 연대순으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1887년에 태어나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학경시대 1등.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수학경시대회 1등. 그런데 또 그림으로 상 받고. 그리고 체스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또 저 때 아마 챔피언 먹지 않았나? 맞아요. 그죠? 이런 이력부터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디샹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 사진도 이쁘잖아요, 그죠? 이 사진도 보면은 체스하고 계시는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좌뇌, 우뇌 모두 다 발달하신 분이네.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예술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족과 함께. 뭐 아까 3남 1년 중 넷째로 태어나셨고, 이 형들도 다 예술가였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형들한테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디샹 형님 맨 왼쪽이시죠? 디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맞네요. 2명의 형과 여동생 1명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어려워 보이잖아요. 당연한 걸. 아까는 되게 당황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블랑베레 교회라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있는 교회의 그림을 그렸고, 전형적인 이때 이제 인상주의 느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뭔가 그러네. 그런 느낌 있죠? 네. 교회 저 빛 표현 보면은 인상주의 느낌 좀 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이때 뭐 24~5살 때 그린 그림이네요. 요런 거는 뭐 요런 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림은 일단 넘어가고, 요건 약간 입체주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입체주의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런 입체주의 성향의 그림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화풍이 야수파 했잖아요. 야수파랑 요런 입체주의의 느낌의 그림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디샹은 좀 더 입체주의 쪽의 그림을 더 많이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게 나오는데. 그렇죠. 저 때부터 체스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쵸. 요거 보면은 입체주의 성격을 가장 진짜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게 왔었어요. 이 그림이. 이 두 개 다 왔었거든요. 왔었다는 게 뭐예요? 19년 초에. 이제 이거 보려면 필라델피아 가야 돼요. 그래요? 네, 크림치즈랑 같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입체주의 느낌이 나는 게, 이게 턱을 우리 이렇게 개고 있잖아요, 그죠? 턱을 개고 있으면 이게, 그쵸? 2명인 것 같은데, 근데? 그쵸. 투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입체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죠. 역시 천재. 역시야. 당연한 거 가지고. 혹시 안 보신 분은 입체주의 제가 여기다가 뿅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방면의 각도로 보이는 거, 이런 전형적인 입체주의의 모습이 있고. 근데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저 알아요. 뭐? 맞다, 예습했다 그랬지. 예습했죠. 공부했어요. 어떤 걸까? 시간의 흐름을 투영시켰어요. 맞아요. 그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같이 얘기해 보면은, 왼쪽은 딱 사진처럼 한 장면인데, 오른쪽은 계단을 보면은 내려가는 ing가 들어가는 거예요. ing. 혹시 비동사는 어디 있어요? 비동사 생략.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했다. 진짜. 네, 요거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면은, 이때 당시 이제 사진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기가 발달하면서 말이 어떻게 뜨는지 되게 궁금했대요. 말이 과연 네 발이 다 붙느냐, 아니면 이렇게 다 뜨느냐. 그래가지고
옛날 이제 사진기 발명되기 전 그림 보면은 말들이 어때요? 이렇게 떠 있네. 떠 있죠. 아, 공중에서. 이렇게 막 벌리고 있잖아요. 그 개띠도 개 이렇게 막 하듯이. 그죠? 네. 우리나라 벽화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뛴다. 그쵸? 네. 근데 막상 이제 사진기로 찍어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얘가 뛰는구나 안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는 이런 또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뒷장도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근데 신기하다. 옛날 사람들은 저걸 이미 다 알아가지고 벽화나 저런 거에 그렸다는 거네. 아니죠. 아니에요? 잘못 그린 거죠. 왜요? 이게 보면은 띄워졌잖아. 아니 근데 이게 같이 얘는 이게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근데 말이 그렇게 여기 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발이 동시에 다 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간 엇박자로 따닥. 그렇죠. 맞아. 이거는 탁탁탁탁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이제 기술의 발달이 되면서 오케이. 이렇게 잘못 알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뒷장도 이제 요런 이제 새로운 기술과 그런 거에 대해 발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요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신문물에 대해서. 그래서 요 앞에 봤던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거를 그림을 그린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커피 분쇄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입체주의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커피 분쇄기가 뭐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 게 요렇게 방아처럼 이렇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위에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 있고, 그죠? 무슨 이게 손잡이 잡고 돌리는 건데 요 돌아가는 거는 위에서 본 거고, 그쵸. 여기는 그냥 옆에서 본 거고. 그쵸. 그래서 그쵸? 이 손잡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뒷장에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네요. 네, 관심도 많았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가 이제 앙댕팡당전이라고 앙댕팡당 앙댕팡당전이라는 전시에 출품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시의 모토가 뭐냐면 앙댕팡당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독립 작가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작품들 외에 좀 새롭고 신식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였는데, 그 그룹에서 반대를 했대요. 왜냐면은 이때 입체주의 좀 미학이랑 그 이런 움직임과 기술과 관련된 걸 미래주의라고 한대요. 근데 이런 거에 이 두 파의 약간 대립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뒷장은 접목시킨 거네. 그쵸. 입체주의 느낌으로 그런 미래주의 향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싫어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시를 하는 거를 거부당한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래서 이때부터 뒷장이 약간 기존 예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은 무엇인가 좀 이렇게 고민도 했겠죠, 그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뒷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기술 같은 거에 되게 좋아했냐면은 어느 날은 이제 비행기 전시장 같은 데 갔는데 그 프로펠러 딱 보고서 이 거대한 프로펠러가 거대한 비행기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예술이다. 이것이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 조그만 프로펠러가 이렇게 큰 걸 띄운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제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일화도 있어요. 확실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쵸? 분이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그림이 까인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 뒷장이 한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을 나타내는 그림을 해서 입체주의 방법으로 완성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쭉 해서 입체파나 그런 거에는 관심을 들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까이고서 1912년부터 직업 화가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직업적으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메인 주류에 좀 따라야지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돈으로 벌지 않겠다. 그렇게. 진정한 예술가네. 맞아요. 진정한 독립을 이루신 맞아요. 분이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생각이. 그래서 도서관에 취업을 하고 막 다른 일을 실제로 하십니다. 그렇게 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도서관에서 과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대요. 아, 그래요? 네. 몰랐네. 그래서 이분 그림들 보면은 그런 과학이나 이런 거에 되게 접목을 많이 시켰다고 하네요. 맞아요. 다음 그림이 아마 그런 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초콜릿 분쇄기, 이거 전형적인 초콜릿 뭐 카카오 열매 부르 쓰는 이런 통 같은 거 같은데 이런 거를 또 작품으로 그림을 그리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르셀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은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네. 붓으로. 네. 요거는 우리 가죽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진 같은 걸 박아서 이렇게 가죽공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다 마르셀이라고. 주기? 뭐 그런 느낌. 그렇게 군대에서 주기 할 때 그 주기. 그렇죠. 근데 여기 아마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붙여놓고. 그렇고 이제 근데 왼쪽 건 뭐고 오른쪽 건 뭐예요? 요거는 뭐 똑같은 거 그냥 두 개 그린 거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때부터 이건 그림은 아니죠? 이건 이제 설치 작품도 아니에요 사실.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뒷샹이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놀려고 만든 건데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은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바퀴 창살이 이렇게 막 돌면은 이런 거 쳐다보고. 맞아. 여기 바람도 후 한번 불어보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바뀌고 막. 네,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북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자기가 놀려고 만들었어? 네, 뭐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렇게 놀려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는 작품의 모티브라 그래야 되나? 이게 초기의 그런 뒷샹의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이제 원작은 없어요. 잃어버렸대요. 뒷샹이 파리에 살다가 뭐 런던인가 어딜 갔는데 동생이 이거 쓰레기인 줄 알고 막 버리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원본은 없고 이런 걸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 움직이는 조각품 같은 거죠, 그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뒷샹이 저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의자에다 구멍 뚫은 다음에 자전거 바퀴 빼서. 요거는? 이건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마르셀 뒷샹. 어디? 여기. 대박.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리의 예술계가 좀 실증이 나서 뉴욕으로 1915년 뉴욕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좋습니다. 영상 좋아하시잖아요. 부시맨 보셨어요? 부시맨? 부시맨 봤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시맨의 콜라병이 뭐냐면은 부시맨 그 비행기가 아프리카 지역을 날아가는데 마시던 콜라병을 던져요. 네. 던져서 그거를 부시맨이 줍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뭐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근데 병이 이제 단단하잖아요. 이걸로 뭐 곡식 같은 것도 빻고 이게 또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이런 걸로 밀대처럼도 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안 맞게 새롭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시맨의 얘기가 있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물건이라는 거의 용도가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레디메이드 이걸 보면은 처음에 뒷샹이 뉴욕으로 가서 새로운 작품을 하는데 왼쪽에 이제 In Advance of Broken Arm이라는 작품으로 눈삽을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팔이 부러지기 전에? 팔이 부러지기 전이라는 작품인 거죠. 왜 그렇지? 스노우 셔브를 가지고 팔이 부러지기 전? 어떤 기성품을 갖다가 자기만의 해석으로 제목을 붙인 거죠. 왜 그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눈 삽질을 하다가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 제설 작업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모습을 예전에 자기가 봐가지고 그런 걸 붙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눈삽을 처음 봤었대요 뒷샹이. 그러니까 봤을 때 방금 왜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했죠. 그런 걸 노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게 왜 작가가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메이드 뭔가 이렇게 하면 메이드 바이 누구 눈탱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뭔가 작품을 만들면은. 근데 이거는 뭐 눈삽 아니 팔이 부러지기 전 from 마르셀 뒷샹이라고 쓴 거죠. 바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from 나한테부터 의미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내가 의미 부여를 했다. 그렇지, 맞습니다. 정리 왜 이렇게 잘하세요? 나 정리병 있잖아. 이미 만들어져 있어. 이미 만들어져 있죠. 좀 새롭지 않아요? 다른 예술이라는 게 꼭 자기가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술가의 역할을 더 넓힌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꼭 만들 필요 없고 맞습니다. 의미 부여를 하면 그게 예술가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뒷샹이 인터뷰 중에 요 말을 보면은 이 레디메이드 작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각적 무관심으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선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원래 그러니까 딱 스노우 셔브를 보면은 저거는 눈을 푸는 삽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입견이. 맞아요. 그런 거를 다 지우고 나서 그냥 딱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쵸. 그냥 너무 어렵게 썼. 저도 그 말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저건 너무 직역해가지고 저렇게 된 것 같은데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런 이제 기존의 이 물건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을 싹 걷어내고 부시맨이 콜라병을 보듯이 그치. 그렇게 선정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 레디메이드 작품이 20개가 넘지 않는데요.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저희 근데 한번 치고 갈까요? No? 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맛배기. 맞아요. 이제 오케이. 진짜 중요한 비타즈. 샘! 아 샘! 샘이 나옵니다. 샘. 네. 오케이. 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